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선방한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예. 그리고 12월 수출 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즉 네. 우리 수출을 주도했던 뭐 IT라든지 몇 가지 품목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계시다라는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전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전국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가 제일 핵심적인 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권의 역할이고 정부 여당의 책임이죠. 예. 작년에 우리가 좀 새로운 우리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까지 국민들한테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현금을 지급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네. 저희 당 내에서도 굉장히 생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로서 그때 지금은 당선된 몇 분 의원들하고 뭐 김민석 의원님이랑 몇 분 의원들하고 같이 이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설득력을 얻고 해서 확대되어가는 과정들이었고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처음엔 부정적인 생각이셨지만 나중에 2차 그리고 3차에서는 왜 본 예산에 직접 넣지 않냐라고 하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되어갔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네. 이것을 선별이나 복지의 문제냐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상황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지금 고통받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은 생산적인 논쟁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전 개인적으로는 이 사면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이낙연 대표가 생각하셨던 충정을 또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낙연 대표의 어떤 승부수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글도 봤고 기사도 봤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걸어왔던 그 정치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통합지향적이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시면서 갈등보다는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좀 국민의 공감대라든지 정치권 내에서의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또 민주당 내에 많은 의원들이라든지 예. 그 지지자들 속에서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예를 봐도 알고 있지만 사면을 받았지만 지금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부정하고 얼마 전에 재판을 결과받았습니다만 굉장히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네. 국민들께서 반면교사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 않고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이 사면권은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엄격하게 이 문제들은 논의가 되어 왔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뭐 상황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오셨는데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오늘처럼 무슨 여권 핵심 관계자 발로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양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대한 측면이 예. 바로 또 청와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 국민들께서도 이런 문제들,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예. 뭐 단순히 기교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왜 우리 국회는 이렇게 이제서야 이렇게 움직이느냐. 먼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관련되어서 작년 8월에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동복지법이. 피해자 아동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것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대응에 있어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에 핵심적으로 보통 많이 방향성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습니다. 네.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예산도 예. 부족합니다. 이 경찰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도 없고 전문적인 역량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감정 차원에서의 형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쉼터의 문제, 분리 제도의 문제, 그리고 전문적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하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